역세권에, 아주 초역세권에, 그 다음에 주변 일대는 전부 다 개발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에 6억 미만짜리 매물을 찾아낸 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지금 서울시 지도를 열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투자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아파트에 대한 거래는 거의 없어졌고, 그러나 이제 서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50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재건축 같은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거는 기존의 재개발은 역시 현금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들이 대다수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두를 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소액으로 지금 이제 개발 예정지 같은 것들, 요즘에 신통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것들로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용산이라는 곳인데, 용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계신 분도 있지만, 그 지방에 계신 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뭉뚱그려 설명합니다. 서울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딱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서울이에요. 이 서울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서울이래.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중구인데, 이 중구가 가운데 중자예요. 근데 예전에는 요런 쪽, 강남 쪽이라든가 뭐 이런 일부 지역들에 다 뭐 경기도 광주니 뭐니 다른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서울이 예전에 요만했을 때는 중구가 그야말로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서 현재의 중심은 용산구가 된다는 겁니다. 용산구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용산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되고, 지금 용산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이 신사역, 논현역, 강남구청역,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강남입니다. 강남. 자, 강남을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여기 한남대교 건너가게 되면 바로 강남을 들어서게 되고요. 방금 위쪽에 말씀드렸던 종로, 명동, 그 다음에 서울시청 있는 곳, 이쪽이 도심이라고 하죠. 도심하고는 사실상 맞닿아 있는 그런 입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효대교를 건너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영등포, 여의도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게 뭡니까? 우리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3핵이라고 하죠. 이 3도심, 이 3도심을 중심으로 개발이 될 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가게 되면 한참 걸리는 것 같지만, 용산구에서는 이쪽으로는 한남대교, 이쪽으로는 원효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새 3도심을 어디든 굉장히 가장 근거리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라는 곳입니다. 입지적인 장점이 최강인 곳이 바로 용산구라는 곳입니다. 좀 용산구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용산구 중에서도 또 중심이 어디냐면은 이쪽에 그 센트럴파크가 있는, 용산 민족공원이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용산공원이 이제 미군기지가 있었다가 지금 이전을 하고 하나둘씩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최종적으로 완공돼서 개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일부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만 평 되는 가까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센트럴파크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서울숲 많이 가보셨겠지만 서울숲이 지금 35만 평 정도가 됩니다. 요만한 게. 그런데 훨씬 크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에 있는 여의도 공원도 크지만 역시나 이 센트럴파크에 비견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의 어떤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산구입니다. 자, 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개발 호재가 나오는 것이 여기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곳이에요. 장기 미집행했었다가 이제 장기 플랜을 갖고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다라는 표현이 쓸 정도로 거의 30조 이상의 자금이 투여돼서 각종 오피스텔, 호텔, 컨벤션 시설 등등이 들어서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이쪽 지역의 일대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특히나 이제 용산이라는 게 가장 중심에 있고, 또 개발을 그동안 사실 그 미군 기지 때문에 군사보호시설도 등등 많아가지고 개발하지 못했던 것을 한 번에 개발하려니까 엄청나게 지금 호재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의 부촌이라 할 수 있는 여기 동부 이천동이 있고요. 못지않게 관심을 끌고 있는 서부 이천동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곳은 보통 어디냐면은, 자, 이런 후암동 쪽이라든가 청파동 쪽이라든가 내지는 용문동 시프트, 원효로 쪽 국제업무지구에 호재를 받고, 한동안은 한강로 쪽도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쪽은 뭡니까? 여기는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는 곳이에요. 한남 뉴타운. 그리고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게 되면 한남 더일 아파트 아시죠? 한남 더일 아파트가 우리나라 공시 가격 최강인 아파트입니다. 지금 청담 PH129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공시가격 1위를 지켰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보통 한 7, 80억 정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UM빌리지라는 곳인데, 이쪽 일대에서는 이 한강뷰가
보이는 아주 멋들어진 단독주택과 고급 빌라들이 밀집한 곳, 기본적으로 한 5, 6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동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D 맞죠? 네, G드래곤. 그 친구가 샀던 곳이 바로 나인원 한남, 뭐 펜트하우스를 164억 주고 샀다고 해서 기사가 됐던데, 여하튼 이게 2019년도 입주였죠? 예, 몇 년 안 된 건데 굉장히 좀 호화로운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한남 뉴타운이 개발되게 되면은 정말 전통의 부촌으로 각광을 다시 받을 것 같고, 또 이 위쪽으로는 여러분들 이태원역 바로 위쪽에 고급 빌라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재벌가들, 이렇게 가게 되면 5m짜리 벽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용산이라는 곳은 강남에 대한 다리만 건너면 강남인 쪽이고, 그 다음에 중심에 있으면서 뒤쪽으로는 남산, 앞쪽으로는 한강뷰, 왼쪽으로는 80만 평의 센트럴파크 등등 배산임주의 지역으로서 부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산 하면서 어떻게든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여기는 개발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가 높진 않습니다. 동네 인프라가 아직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잠재력만 갖고 매가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임대차 가격이 낮아서 여러분이 투자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왜?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다른 것들은 보통 1억에서 2억 내외면은 웬만한 지역을 구입 가능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뭐 2천만 원서부터 5천만 원으로도 이 정도 지역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할 만큼 괜찮은 지역을 매입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매가가 높지만 전세가도 높으니까. 강남도 되게 비싸지만 전세가도 높아서 실제 투자 금액은 작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가격은 비싸고 임대차 가격은 낮아서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2016년, 17년, 18년도 용산 한참 투자시켜 드릴 때는 5천만 원 미만 많았죠. 지금은 뭐 어림도 없습니다. 최하 3억에서 3억 5천 될 것 같습니다. 3억 5천서부터 한 4억 정도. 많게는 5억 이상 벌어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이제 일반적인 투룸 기준 했을 때 한 7억, 뭐 6억 후반에서 9억대 후반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급 약간 좀 하이엔드를 좀 표방하는 것들은 보통 한 11억에서 13억 정도까지도 합니다. 투룸 기준입니다. 엄청난 거죠, 금액이. 자, 이렇듯 지금 여러분들이 용산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 다음에 6억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취득세 부분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8%, 3주택자 12%를 적용하잖아요. 정확하게는 8.8, 13.2인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주택 신축이면서 6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매매 가격 6억 미만라고 한다면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로 활용하게 되면서 취득세의 85%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6억 미만짜리를 찾는 건데, 용산에는 6억 미만짜리가 없다라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용산 사고 싶은데 그 취득세 내고는 너무 억울하고 6억 미만짜리는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세권에, 아주 초역세권에, 그 다음에 주변 일대는 전부 다 개발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에 6억 미만짜리 매물을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취득세를 구입할 수 있고, 6억 미만이니까 갭도 작아요. 갭도 한 2억 남짓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뭐 한남 뉴타운이나 뭐라 이런 것들 개발되게 되면 33평 아파트 최하 35억에서 40억 정도 갈 텐데, 우와, 신축 아파트가 비싼 지역일수록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의 차익이 크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산구의 그 좋은 초역세권 입지에 6억 미만이면서 2억 남짓이면 살 수 있다. 이런 매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몇 개 있지 않나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거에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연구소 연락 주시게 되면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좀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투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담당자를 배정해서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쪽에 이제 언제 개발이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공급이 시급하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또 270만 호 공급 중에 무려 50만 호가 서울시에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270만 호 중에 50만 호면 대략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물량이 서울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서울이라는 크기는 우리 한반도 전체, 한반도래. 우리 남한 전체 면적의 16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면적이지만
거기에 총 물량이 대략 5분의 1을 쏟아부을 정도로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곳이고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 집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택지 개발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부시고 또 추가로 층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순증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90년대 아파트 15층, 20층인데 그거 부시고 20층, 25층 짓는다고 한들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재개발, 기존의 빌라나 단독을 부시고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아파트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 개발이 되려면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좀 분위기상 이게 뭐 지금 투자할 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고 이런 거에 관련된 영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리가 과연 언제까지 오를 것이며 금리는 계속 오르게 되면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거,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주춤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나중에 활활 타오를 때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내용에서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